안녕하십니까. 한국어 컴퓨터 수석연구원 서영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한컴 오피스 혹시 써보시는 분 계신가요? 한컴 오피스에서 한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기 아실까 모르겠는데 오피스 커뮤니케이터라고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 기술을 만든 순수 개발자 출신이고, 저 순수 개발자 출신으로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이유가 한국어 컴퓨터 그룹 내에 있거든요. 그걸 오늘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어 컴퓨터는 지금 한국어 컴퓨터 그룹이 됐습니다. 그래서 IT 분야의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열심히 트라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맨 처음에 한국어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방 분야 혹은 핀테크 등 또 하드웨어, 로보틱스, 그리고 번역 분야 여러 가지 분야의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완성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컴퓨터의 주요 제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컴 오피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컴 오피스의 웹 버전, 그리고 세 번째는 지니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컴 오피스는 아시다시피 되게 많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굉장히 그러니까 소스 코드의 크기로 보면 굉장히 크기가 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한컴 오피스 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개발한 지가 한 5년 정도 좀 지나고 있는데, 러시아, 중국, 또 미국 등등 여러 등지에서 서비스를 해왔고 또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톡은 아마 유혜진 씨가 이번에 광고를 맡아가지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대화하고 택시에서도 대화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제일 핫하게 밀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인식 자동 통번역 서비스입니다. 일단 한컴 오피스의 한국어 컴퓨터의 개발 프로세스는 한컴 오피스의 개발 프로세스와 맞물립니다. 그래서 사실 순수 개발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은 한컴 오피스가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관심을 안 가질 경우에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주로 개발자들이 개발 프로세스 관리 도구를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2005년 이전에는 로터스 노츠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요. 로터스 노츠는 메시지인가 문서 공유 중심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후로 버그 트래킹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발생하는 자료의 대부분이 사실은 한컴 오피스에 대한 버그 트래킹, 그리고 그 버그에 대한 이슈 공유, 요게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버그질러를 도입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버그질러를 도입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버그질러,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2년 전이죠. 2년 전에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던 버그질러의 메모리, 그러니까 파일 크기,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상의 총 크기가 약 600에서 700GB. 그러니까 버그질러를 거의 한계까지 써본 거죠. 그래서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 TFT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우리가 도입을 해보자. 그러니까 구축을 해보자. 사실 저희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아이템이 나오면은 요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혹은 컴포넌트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개발팀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스펙을 정의하고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개발 기간은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개발 구축 기간에 비해서 일단 개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의 특징은 이 단위 프로세스의 추가 변경 삭제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상의 각 모듈들이 진짜 모듈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언제든지 추가하거나 확장하거나 불필요한 거는 삭제해서 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근데 사실 이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발에서도 마이크로 서비스를 쓰고 운영에서도 쓰고 여러 군데서 쓰는데, 일단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나온 그 텍스트를 제가 캡처한 건데요. 하나의 큰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작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쪼개어 변경과 조합이 가능하도록 만든 아키텍처. 이건 아주 옛날부터 나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기반의 아키텍처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이것을 프로세스 분야에 적용을 하면은 합체 로봇처럼 이 프로세스상에 필요한 모듈을 붙이거나 수정, 삭제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요거는 제가 정의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술 변화가 빠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시스템에 아주 적합한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용어로는 에자일, 데브옵스 아까 나왔는데요. 데브옵스, 테스트 중심 개발, 무중단 빌드, 그리고 XP, 제가 제목으로 쓴 XP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외과 컴퓨터 개발 프로세스의 특징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컴오피스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이걸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눈으로 본 바로는 사용자들이 접한 가장 친숙하고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그러니까 한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 나름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은 한컴오피스는 전체 소스 크기가 20기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리소스 등을 포함한 내용인데 실제로 CPP-H, 그러니까 순수 소스 코드만 봐도 약 4기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컴오피스는 단일 소스로 윈도우, 맥, OS, iOS, 안드로이드, 리눅스의 멀티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컴오피스는 지금 25개국 언어를 지원하고 사용되고 있는 다국적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거는 갤럭시에 들어간 띵크프리오피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갤럭시에 들어간 띵크프리오피스도 한컴오피스와 동일한 소스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오피스 시장 점유율이 약 20% 이상으로 2017년 기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국내 기업과 기관에서 활발하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한컴오피스를 개발할 때 저희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점은 메이저 버전업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이 3년 주기로 버전업을 안 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 주기로 반드시 버전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버전업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게 완전히 변화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인공지능이 이제 대세죠. 그래서 이번 4월에 저희가 새 버전을 출시하는데 제목이 인공지능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는 클라우드 쪽을 강화해서 클라우드 오피스였고, 그 전에는 협업, 제 기술이죠. 제가 만들었던 기술, 협업이라는 그런 꼭지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주기에 기술 패러다임이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고객의 요구를 빠르게 수용해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소스뿐만 아니라 개발 프로세스도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맞게 적절하게 완전히 바꿔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전에 그러니까 웹과 혹은 온라인과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개발을 했으면은 그것을 테스트하는 조직이 지금 클라우드 기반의 기능이 들어간 상태에서 출시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조직과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터의 스펙도 바뀌어야 되고, 또 테스트하는 룸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베타 테스트를 위해서 배포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컴퓨터 개발 프로세스는 이 두 개를 이제 이
그 서로 대치되는 두 개의 니즈를 수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 기반에 안정적으로 재빨리 변신해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한글 컴퓨터 개발 프로세스 도입의 요구 조건은 안정적일 것, 그리고 사용하는 업체가 많고 다양할 것,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따를 것,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한글 컴퓨터 마이크로 서비스 구축 과정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6년 2월에 서비스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혁신 TFT 팀이 구성이 되었고요. 제가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항목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순수 개발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한컴오피스 개발자가 3명이 붙었고 서버 개발자가 2명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설계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기반 제품으로 아틀라시안 제품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듈 단위 유연성, 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모듈 단위 유연성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API를 이용해서 쉽게 확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테스트 결과. 그래서 개발 범위를 산정하고 이 개발 범위를 산정할 때 테스트 우선 개발, 무중단 빌드 이 두 개를 모토로 삼았는데 이 테스트 우선 개발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짧은 코드를 만약에 기능을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렌더링하는 기능을 하나 구현을 한다. 그러면은 요거를 개발을 하고 요거에 대한 테스트 코드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요거를 개발하고 테스트 코드가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가 누적돼서 전체 테스트 자동화에 그렇게 누적된 테스트 코드가 한 번에 테스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테스트 우선 개발의 주요 작업 내용이고요. 무중단 빌드 같은 경우에는 빌딩을 할 때 항상 최신 버전이 있어야 한다. 이게 무중단 빌드의 용어적 정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중단 빌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듈들이 완전히 다 잘라져야 한다. 그러니까 아주 세분화돼서 작은 모듈들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한컴오피스가 20기가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서 아주 작은 단위의 DLL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토를 가능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 컴포넌트들로 코드를 리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빌드가 떨어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계정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그리고 각종 개발 문서, 리소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커스텀 테스팅 모듈. 그러니까 사실 유닛 테스트로도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처럼 동작할 수 있는 커스텀 테스팅 모듈을 개발팀에서 별도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컴포넌트들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2016년 6월 프로토타이핑을 하였고요. 프로토타이핑은 오피스 개발팀 2개 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였고 피드백을 수집해서 문제 요소를 파악하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8월 달에 데이터 이전을 하였는데요. 이게 상당히 사연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누적된 약 700GB가량의 버그질라 데이터를 지라로 이전했는데 지라가 여기서 아주 강점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지라 서비스를 9월달에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니까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후에도 계속 추가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합체 로봇이니까 계속 합체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2016년 8월 약 2달 후에 게릿 코드 리뷰 시스템이 연동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깃헙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코드 리뷰에 대한 피로가 증가하고 있어서 게릿 방식으로 소스들을 완전히 이전을 했고요. 하지만 독립 프로젝트라든지 구태여 포드 리뷰까지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팀장님들이 얘기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대로 놔두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리뷰 스테이트에 대한 태그죠. 태그가 지라에 연동이 되는 그런 것까지 8월까지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이제 유닛 테스트 시스템을 연동을 했습니다. 유닛 테스트 시스템은 젠키스, 그러니까 빌딩 시스템에 붙여가지고 연동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이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다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유닛 테스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도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커버가 안 돼서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테스팅 시스템을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블랙박스 테스팅 시스템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사실 QA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테스팅 시스템인데요. 두 개의 창을 띄워놓고 이쪽은 이전 버전, 이쪽은 새로 릴리즈한 버전, 두 개의 창의 화면 비교를 중심으로 테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능을 오토메이션 자동으로 실행시켰을 때 화면이 틀리다면 fail, 맞다 하면 success, 이걸 기본으로 하고, 물론 실행 중에 에러가 나는 그것도 오류겠죠. 그런 식으로 테스팅을 자동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블랙박스 테스팅이죠. 소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테스팅하는 방식이 블랙박스 테스팅입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팅은 유닛 테스트 방식의 테스트 말고 매뉴얼 테스트, 보통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매뉴얼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매뉴얼 테스트는 소스상에다가 뭔가 어서트, 로그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것을 정규화시켜서 지라 혹은 지라와 연동시키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와 연동시키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별도의 서버에서 동작하고 있고요. 긴밀하게 지라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 12월, 좀 날짜가 좀 어긋났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성에 비춰가지고 맨 마지막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마이크로 서비스로 확장을 했습니다. 일단 한컴에 인도 지사하고 벨기에 지사가 있는데요. 그쪽에도 역시 지라,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프로세스 혁신,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로 한컴 프로세스를 전환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오픈소스 기반 버그 트래킹 시스템의 문제점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책임 있는 관리 주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쓸 만큼 썼는데 이게 2012년부터는 그 관리가 거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버그질라를 새로 바꿔야겠다, 지금 프로세스를 혁신해야겠다라고 그러면 이제 버그질라 소스를 옮겨가지고 백업본을 떠놓고 그 백업본을 중심으로 포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업본을 뜨려고 하는데 2012년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 이전 버전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 이후의 버전으로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보이는 소스라서 설치를 하고 이제 빌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소스는 더 이상 지구상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그게 빨간 글씨로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문구를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가 공을 들여서 막 자기 스스로 어쨌든 기특하게 생각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들이기 때문에 관리는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를 쓰실 때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쓰는 버전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로운 수정의 함정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그러니까 소스를 트래킹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오픈소스를 쓰면은 사실 우리가 트래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트래킹하는 그런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수정한 소스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근데 이 소스를 보면은 수정을 하고 싶거든요. 특히 그 사람이 관리자가 개발자라면은 위에서 이걸 바꿔가지고 이거 레포팅을 좀 이쁘게 해봐 이렇게 하면은 수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관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심지어 뭐 지라에서 답변이 와서 저희는 업그레이드 못하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오픈 소스라서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소스가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런 논리적인 오류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아틀라시안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국어 컴퓨터 마이크로 서비스 구축 시 느낀 점과 선택 포인트는요. 일단 마이크로 서비스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 유연성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PI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 블록처럼 시스템을 결합해서 원하는 큰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API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커스텀 표준 API를 추가하거나 확장해서 그러니까 화이트박스 테스팅 시스템 이런 커스텀 서비스하고 연동할 때 아주 완성도 높게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 주체가 책임 있는 관리 주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소프트겠죠. 상업적으로 관리를 의뢰할 수 있는 상용 제품이라는 게 아주 큰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쓴다. 그러니까 국내 유수의 업체들뿐만 아니라 개발자의 관점에서도 게릿 등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개발 도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지라용으로 지라에 대한 확장을 대비해서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편리하겠구나. 그리고 리소스가 되게 많습니다. 운용 리소스뿐만 아니라 개발 리소스도 외국에서 영어로 된 사이트에서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글과 컴퓨터 마이크로 서비스 구성도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글과 컴퓨터 마이크로 서비스 구성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코드 리뷰 시스템, 그러니까 개발 프로세스 관련한 부분하고 제품화 관련 부분. 두 번째로 둘로 나눴을 때 일단 이 개발 프로세스 관련 부분의 목표는 코드 리뷰로 결함을 방지하고 일정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이걸 목표로 잡았고요. 제품화 관련 부분은 빌드 및 테스트를 자동화하고 테스트 결과를 시각화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세 이제 분류를 이제 그때부터 했죠. 그래서 개발 파트는 요구 분석, 설계, 코딩, 그 다음에 제품화 파트는 그러니까 이 프레빌드라는 것은 유닛 테스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레빌드를 하면서 유닛 테스트를 해보고 제품화 빌드를 해보고 애프터 빌드를 하면서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품화를 릴리즈한다. 이렇게 다 6가지 스텝으로 분류를 세분화시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버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백엔드 땅에 LDAP, 이 LDAP이라는 거는 사실 약자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을 때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오픈 소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 스텝에 걸쳐서 활용될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길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코딩에서의 게릿, 그리고 깃하고 공유를 해야겠다. 그리고 요구 분석 설계 시에 컴플런스를 참조를 하자. 다음에 프레빌드 할 때 메모리 정적 분석 테스트하고 유닛 테스트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각 OS별로 빌딩을 하고 그 다음에 애프터 빌드에서 기능 테스트 서버 안에서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퍼포먼스, 호환성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가 역시 같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릴리즈한 후에 사용자 크래시 리포트도 사실 저희들은 지금 테스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베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나간 사용자들이 테스트를 해주는 방식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수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스펙을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 잡고 구현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구현하고 지금 운영 중인 마이크로 서비스의 스냅샷을 보여드리면요. 물론 제가 이거를 원래 잘 나오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상무님이 이거 블러우 처리하라 그래가지고 블러우 처리를 했는데요. 일단 지라 서비스입니다. 애자일 기법을 지원해서 프로젝트에 따라 직관적으로 개발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때는 저희가 스크립트 러너를 주로 썼는데 스크립트 언어는 이제
그 연동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돈 주고 팔고 계시더라고요. 가급적이면은 그냥 기본 기능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RESTful API를 구현해서 뭐 게릿, 젠킨스 뭐 그런 커스텀 컴포넌트하고 연동을 하였습니다. 이건 젠킨스 빌딩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젠킨스 빌딩을 스케줄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CI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빌드하는데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거의 반나절 걸리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은 거의 시간이 안 걸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DLL 하나를 수정을 했으면은 사실 그 DLL만 컴파일을 하면 되거든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아마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젠킨스 빌딩 시스템은 오픈소스로 한국화 컴퓨터의 전 제품에 대한 자동 빌드를 통합 관리합니다. 그리고 유닛 테스트 시스템과 그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시스템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라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컴플런스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이전에는 위키를 썼는데요. 사실 위키를 쓰면서는 저도 위키를 썼는지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위키에 올려놓고 그러는데 저는 메일로 달라고 그러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일단 컴플런스는 되게 그러니까 그래픽이 빠르고 이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이제 자기 카테고리가 있어서 거기다가 관리를 하면은 되게 그러니까 정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기술 참고 자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설계, 구현, 뭐 제품 만들기까지 다양한 포스팅과 문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히스토리 때문에 이제 위키를 버릴 수가 없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릿 코드 리뷰 시스템인데 게릿은 지금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 리뷰 시스템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군데서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라하고 그러니까 안정성이 뛰어난데요. 다만 오픈소스라는 그 핸디캡이 있어서 얘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안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관리자가 왔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오픈소스는. 그리고 게릿은 소스 코드를 반영하기 전 단계에 코드 리뷰를 하고 그 코드 그러니까 여러 개발자들한테 코드 리뷰를 받게 해서 그것을 이제 다 허락을 받으면 이제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지라와 그러니까 태그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태그로 연동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뭐 플러그인 하나 설치해가지고 이슈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 프로젝트, 연관성이 없는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get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축 시에 느낀 아틀라시안 제품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아틀라시안 제품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사용자들의 적응이 빠릅니다. 이것은 제가 느낀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써보는 사람들이 어쨌든 버그질라 써보다가 이거 보니까 이쁘다고 쓸만하다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1년 반, 2년 썼는데 사내에서 속도 지연 등 성능과 관련된 불만이 없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상당히 많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다음에 아틀라시안 제품은 내외부가 연동 시 코드 구현을 상당히 깔끔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부사장님이 레포팅을 좀 바꿔달라.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스크립트 러너라는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소스가 있지 않느냐. 근데 저희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드가 깔끔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립트 러너를 이용해서 거기서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 확장 시 플러그인이 다양하고 플러그인들의 안정성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레퍼런스와 사용 기업이 많아서 개발 리소스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스크립트 러너라는 것을 꼭 사야 됩니다. 물론 한 200만 원 되지만 그걸 반드시 사서 구매를 안 하면 소스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인원 확장 시 가격 정책이 너무 급격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무제한 버전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조금 충격인데 저희는 500유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 유저는 2000유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갑자기 뛰어가지고 비용 부담이 큽니다. 좀 할인 정책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 응용 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을 좀 지켜가지고 개발할 줄 아는 개발자가 한컴 내부에서도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표준을 지킨다는 건 표준을 다 안다는 거고 되게 표준에 관심이 많다는 건데 요거는 사실 개발자인 저도 반성을 하고 좀 관심을 갖고 표준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어쨌든 지라 소프트웨어를 연동하고 그거를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들어가는 개발력은 좀 높은 편입니다. 한국컴퓨터 마이크로 서비스의 향후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라이센스를 추가 구매를 해야 합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각종 실시간 서비스 모니터링 툴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오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사실상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실시간 백그라운드로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많아지고 그 서비스들이 많이 추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통합 니즈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많이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컴오피스 사용자용 버그 자동 리포팅 시스템 연동. 이게 뭐냐면은 MS 오피스를 쓰시다가 만약에 MS 오피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MS 오피스로 보내시겠습니까? 이 버그를? 그런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메시지 보내겠습니다라고 누르면은 이 버그 자동 리포팅 시스템, 거기서 버그 관리하는 시스템이 받아서 지라 혹은 뭐 거기는 지라를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인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개발자들한테 할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한번 비슷하게 해보자. 올해부터 아마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방식 지금 인도, 벨기에 그리고 우리나라 이 세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데 ID 센터 간의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버겁고 또 관리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거를 글로벌 클라우드 방식으로 바꾸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